데뷔하자마자도 아니고 데뷔와 동시에 김수영 문학상 수상이잖아요. 아, 네. 네. 그 정도면 이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신예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진부하긴 하지만 두 작가님들이 너무 바람직한 태도로 삶을 사시는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 출간하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고 네. 지금 몇 세까지 지금 뭐 네. 사세 자세히 뭐, 네네. 20대 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보자. 그러면서 생긴 인맥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다 보니까 네네. 인맥의 중요성을 한번 인맥 비결 인맥인가요? 팔로워가 10,000명 아, 네. 다단계식으로. 출간 2주 만에 2세를 찍었다고 하는 그 명불허전의 시집이잖아요. 아침달 시집 중에서도 저도 뭐 인플루언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 약간의 인맥과 그리고 또 황인찬 시인께서도 여기서 강의하고 계시죠. 네네네, 황인찬 시인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네.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네 알겠습니다. 마팔의 중요성을 좀 마팔의 중요성. 저희 특강 컨셉이 또 왁자지껄 우당탕탕 이제 환장 환상 이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다 답해 주실 거죠? 아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아 진짜 네. 즐거워서 하는 소리예요. 아 예. 너무 신나요 지금. 네네. 이런 것을 초등학교 생각했다니. 네. 그러면서 뭔가 지금의 나를 반성하며 후회하며 네 그랬죠. 천재 시인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깨끗하게 원서를 찢으셔가지고. 근데 실제로 네. 시집에 음악 얘기가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라니 우리 시집 선배님 시집이시잖아요. 쓰셔야 할 사람이시구나. 꼭 쓸 수밖에 쓰셔야, 없다. 그러니까 꼭 문학장에 필요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되게 너무 바람직한 계속 그러니까 저랑 좀 반대돼요. 책상에 습작한 원고가 30cm라고. 그거는 근데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5cm? 몇 cm일까요? 중간 4cm 하겠습니다. 무슨 컨셉이시죠? 혹시? 이거 컨셉이야. 아 그런가요? 네, 이 이거 머리띠는 혹시 본인 아 예, 제가 산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저한테 관심 그만 주시고요. 아, 네. 이기리 시인님께서 얘기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안 했나요? 아, 어쩐지 좀 네네. 쉽게 가나했네요. 놓치지 않죠 이런 거 절대. 보통 시를 쓰실 때 뭐 가져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시를 그렇게 잘 쓰실 수 있나요? 속마음에 천사 금지. 아, 약간 그런 천사 금지, 맞아요, 슬픈 맞아요. 금지. 서사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여기다가 네. 제 여기다 썼던 게 네네. 제 2월 상품이라고 썼잖아요. 아 네네. 근데 다른 두 작가님들이 너무 이제 멋있는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이 시는 내 2월 상품입니다. 마냥 장난치려고 쓴 그 예? 요즘은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제일 멋있지 않나요? 직업이 제일 멋있나요? 네. 네, 그럼 프로페셔널한 멋있는 걸로. 프로 네. 의식을 그 예? 아니, 저는 일단 여름호에서 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네. 가장 많이 담겨 있고요. 많이 아팠었고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게 살고 싶어서 쓴 원고들이 다 뭉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불가항력들과 보편성들 있잖아요.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최대한 많이 꺼내자. 저는 네. 너무 작년에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힘이 되었던 순간들은 없었어요. 솔직히 좀 환멸이 오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설득되는 작품을 쓰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만 어떤 틀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답답함 같은 거를 좀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것 같고 네. 나는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다른 형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자주 썼던 것 같고 뭐 꼭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썼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방향성 같은 것이 많이 투입이 된 시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집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많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시집으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여기 쓰인 시들이 뭔가 등단 이후에 쓰인 시들이라기보다는 습작기 어떻게 보면 습작기 때 써진 시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마 이기리 시인께서도 마찬가지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오래된 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쓰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달도 안 됐을 때 쓴 시도 사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내가 시라고 믿는 시가 있기도 하고 내가 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시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써보고 싶어서 쓴 시도 있고 내가 시라고 믿고 싶어서 이렇게 쓴 시도 있고 되게 모든 이런 그런 것들이 혼재하면서 나이트 사커의 어떤 불균형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첫 시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우연과 네. 우발적인 에너지가 작동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완전한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런 식의 가정을 해나가면서 저는 쓰고 있고요. 그것이 가능할지는 제가 차후에 제가 쓰는 시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네.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떤 뭐냐고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있는 상황들을 그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묘사를 해보십시오. 약간 이러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말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천천히 차근히 들여다보는 직업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직업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 그러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저는 뭐 시를 안 쓰고 싶다거나 시 쓰기가 싫다거나 이랬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네. 그런 힘든 마음이 들었을 때도 그냥 내가 이제 진짜 좀 프로 같은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프로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시를 안 쓰고 싶거나 접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진짜 어떤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풀려서 힘들 때는 저는 제 이전 시대에 쓰여졌던 문학이나 이제 동시대에 쓰여지는 좋은 작품들을 읽으면 네. 역시 문학이 짱이다. 역시 문학 맞죠. 짱이에요. 네. 역시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떤 최대치의 기쁨은 문학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학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은 결국 문학을 통해서만 갱신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동력이 또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보긴 하자. 힘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해보자 네. 하는 순간에 소식이 들린 거였어가지고 네. 진짜 다 던지고 나왔거든요. 뭐 원고 자체를. 아니면 네. 이건 진짜 다 이번 해까지는 다 털고 나와야겠다. 그런 순간에 왔던 거여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가장 하고 싶었던 순간이 됐고 실제로 하게 됐다는 점에서 좀 하루하루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최대한 내가 겪었을 경험도 있고 내가 본 경험, 혹시 내가 해한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복합적인 어떤 장면들을 최대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문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다 설명하지는 않는, 좀 말하려고 들진 않는, 내가 이렇게 겪었어야고 호소는 하지 않는 시들을 쓰고 싶었어요. 그 작업을 하느라 퇴고도 엄청 많이 했고 배치도 많이 바꿨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제가 이제 창작자로서 생각했던 어떤 의식은 도망치지 않으려는 태도. 내가 이런 삶을 받고 또 살아왔고 겪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어떤 직면하려는 태도를 가장 많이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식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 쓰는 것은 어떤 무리에 짓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를 쓰지만 항상 잘 쓴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문학적인 친구, 어떤 문우의 느낌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가장 나를 촉발시키는 어떤 주제나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를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잘못된 점을 보완한다기보다는 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더 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못하는 거를 보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못하는 거는 사실 못해도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정말 특별하게 잘할 수 있어야지 이제 좋은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를 추동하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시적 테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나를 일단 속이지 않는 것부터가 어떤 시의 윤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만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나를 그러니까 내가 또 그거를 객관적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처럼 좋은 시가 너무 다채롭게 좋은 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시가 있고 또 저런 측면에서 좋은 시가 있고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해나가는 작업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들 중에는 그냥 너무나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슬픔에 가득 찬 그런 시들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시들이 많고 근데 제가 어떤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저의 마음을 깊이 두는 시들은 어떤 이런 일상의 질서에 귀속되지 않고 이 시를 읽음으로써 내가 어떤 해방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들을 저는 독자로서 좋은 시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다운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뻔한 문장을 좀 이제 오히려 좀 탈피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장이란 게 뭘까를 먼저 감각을 한 다음에 해방되고 탈피되고 이탈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탈하려는 어떤 성향들? 그게 좀 고스란히 좀 묻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많이 버리려는 노력도 합니다. 패키지 강좌가 모집 중입니다. 마지막 멘트를 저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